이재유 수학 1-A 19강 시작하겠습니다. 19번째 테마로 반복 시행의 확률인데요. 오늘 배우게 될 핵심 내용은 반복 시행의 확률이란 무엇이며 반복 시행의 확률은 또 어떻게 구할 것이냐에 대해서 자세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자, 선생님이 예문으로 하나의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요. 잠깐 읽어보면서 자세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개의 주사위를 5회에 던졌을 때 1의 눈이 1회 나올 확률을 구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한 개의 주사위를 5회에 던졌을 때 1의 눈이 한 번 나올 확률을 구하세요 라고 하는 예문을 가지고 왔는데요. 여기서 한 개의 주사위를 5회 던졌다 라는 말은 같은 시행을 여러 번 반복했지요. 그쵸? 한 개의 주사위를 5번이나 던졌으니까 같은 시행을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자, 이렇게 같은 시행을 여러 번 반복해서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우리는 반복 시행의 확률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문제로 다시 돌아와서, 자, 한 개의 주사위를 5회 던졌을 때 1의 눈이 한 번이다 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가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바로 이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자, 5번 던졌으니까 1회의 눈에만 1의 눈이 나오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2회째만 1의 눈이 나오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4회째만 1의 눈이 나오는 경우가 있을 거고, 4회째만 1의 눈이 나오는 경우가 있을 거고, 5회째만 1의 눈이 나오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각각의 케이스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시고 각각의 케이스별로 분류를 해서 여러분들이 확률을 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일단은 가지셔야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첫 번째 같은 경우에 1회째만 1의 눈이 나오는 경우에 확률을 구한다라고 하면 바로 이렇게 구할 수 있지 않을까요? 1의 눈이 나올 확률이 6분의 1인 거죠. 1의 눈은 한 가지고, 자, 전체 가지수는 1부터 6까지. 자, 그래 놓고 뭐냐면 1의 눈이 나오지 않을 확률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1에서 6분의 1을 빼면 되죠. 자, 그래서 6분의 5의 확률인데 6분의 5가 몇 번 나오나요? 6분의 5, 6분의 5, 6분의 5, 6분의 5. 4번 나오니까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죠. 이해되셨나요? 자, 이렇게 적을 수 있겠습니다. 자, 마찬가지 밑에 두 번째 내용을 봤을 때도 보면, 자, 6분의 5의 확률이고 6분의 1의 확률이고 6분의 5, 6분의 5, 6분의 5가 되겠죠. 자, 얘도 굳이 우리가 곱하기니까 순수에 상관이 없겠죠. 그죠? 그럼 결과는 똑같이 나오는 거니까, 그러면 6분의 1에다가 이렇게 똑같이 적을 수 있을까요? 바로, 자, 위의 경우랑 밑에 있는 경우랑 확률이 똑같은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케이스나 네 번째 케이스나 다섯 번째 케이스도 같이 똑같이 확률을 구할 수 있겠죠. 그쵸? 자, 그런데 확률이 다 똑같습니다. 계산을 하면.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일일이 이렇게 각각의 케이스별로 분류해가지고 하나씩 더해야 될까요? 자, 일단은 각각 더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확률이 같으니까 이렇게 한 번에 적을 수 있겠네요. 6분의 1 곱하기 6분의 5의 4제곱에다가 5가지가 나타나니까 5를 곱하면 되지 않을까요? 자, 이렇게 구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자, 한 개의 주사위를 5에 던졌을 때는 우리가 이렇게 케이스별로 분류할 수 있겠지만, 이 조건이 어떤 조건으로 바뀌냐에 따라서 문제가 엄청 복잡해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반복 시행의 확률을 어떻게 사용해서 확률을 구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 확률을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거 OC1이라고 하는 게 나와 있는데, 이 OC1은 뭐냐면요, 바로 이런 거예요. 5번을 던졌죠? 한 개의 주사위를 5번 던졌습니다. 자, 5회의 시행 중에 한 번이 1의 눈이 나오는 경우, 5회의 시행 중에 한 번이 1의 눈이 나오는 경우가 OC1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자, 1의 눈이 5회의 시행에서 1의 눈이 나오는 경우를 뭘로 잡는다고요? 조합으로 잡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만약에 1의 눈이 2번 나온다라고 했을 때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5C2로 나타내면 되겠죠. 이해되셨나요? 한 개의 주사위를 5에 던졌을 때 1의 눈이 2번 나올 확률을 구하세요 라고 했을 때 그 1의 눈이 2번 나오는 경우는 바로 5C2가 되겠죠. 자, 이제 우리가 1의 눈이 한 번 나오는 경우, 1의 눈이 2번 나오는 경우를 어떻게 잡는지 이해됐습니까? 자, 조합으로 잡는다라는 거. 그 다음에 자, 이제 뭐냐면 1의 눈이 나올 확률, 1의 눈이 나올 확률이 6분의 1이잖아요. 1의 눈이 나올 확률이 6분의 1인데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1의 눈이 딱 한 번씩만 나오게 되죠. 그래서 뭐냐면 여기에 지수에 1이라고 하는 녀석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1의 눈이 한 번 나오는 경우. 자, 이해되셨나요? 그 다음에 1의 눈이 나오지 않을 확률이 6분의 5죠. 그러면 6분의 5는 나머지 몇 번 나오게 되나요? 4번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이해되셨나요? 구조를. 자, 그러면 우리가 본격적으로 반복 시행의 확률을 다시 한번 깔끔하게 정리를 해 보도록 합시다. 자, 반복 시행의 확률이라고 나오는데요. 자, 여기서 이렇게 정리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1회의 시행으로 사건 A가 1회의 시행으로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P라고 합시다.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P라고 합시다. 자, 그 시행을 N회 반복한대요. N회 반복할 때 사건 A가 R회 일어날 확률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알겠지만 반복 시행의 확률이 어떻다고요? 같은 시행을 여러 번 반복한다의 핵심이 있는 것입니다. 같은 시행을 여러 번 반복한다. 자,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N회 반복할 때 사건 A가 R회 일어날 확률은 바로 N번 중에 R번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NCR, 아까 예문을 들면서 우리가 일어나는 경우를 조합으로 잡겠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선생님이. 자, 그러면 NCR 하고 그때 일어날 확률을 P라고 했죠. P가 몇 번 나오게 되나요? R번 나오게 되는 거죠. R번. 그 다음에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 몇 번 나오게 되나요? R번을 빼고 나면 M 빼기 R번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반복 시행의 확률을 우리가 어떻게 구한다고요? 바로 NCR, P의 R제곱 1-P의 N-R제곱으로 구한다라는 거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이제 문제로 들어가서 적용을 시켜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예제 1번 반복 시행의 확률, 다음 확률을 구하세요 라고 하는 문제죠. 자, 갈로 1번은 한 개의 동전을 7번 던졌을 때 앞면이 4번 나올 확률을 구하라고 한 거고요. 그 다음에 갈로 2번은 빨간 공 4개와 흰 공 2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한 개의 공을 꺼내가지고 색을 본 후에 주머니에 다시 되돌려 놓는다고 합니다. 자, 그 시행을 4회 반복한다고 그랬죠. 4회 반복할 때 빨간 공이 3회 이상 나올 확률을 구하세요 라고 한 거죠. 3회 이상 나올 확률. 자, 문제가 이해되시나요? 자, 이해되시면 자, 갈로 1번부터 자세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개 동전을 뭐라고요? 7번 던졌을 때 앞면이 4번 나올 확률을 구하세요 라고 했는데 그림을 통해서 보시면 자, 7번의 시행에서 앞면이 4번 나올 확률. 자, 그럼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자, 이 문제가 반복 시행의 확률인 건 이해가 되시나요? 한 개의 동전을 7번 던졌으니까 같은 시행을 여러 번 반복했죠. 자, 그렇기 때문에 반복 시행의 확률이라는 거 빨리 깨달으시고 반복 시행의 확률 구하는 방법에 의해서 구해주시면 되겠네요. 총 7번 중에 몇 번이요? 4번. 자, 그래서 총 7번 중에 4번이 앞면이 나올 확률이다. 자, 그래서 앞면이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고요. 앞면이 몇 번 나와야 되나요? 4번 나와야 되죠. 그 다음 뒷면이 나올 확률인데 뒷면은 몇 번 나와야 되나요? 나머지 3번이 나오게 되죠. 자, 그래서 계산하시면 바로 128분의 35라는 확률을 구하게 되고
정답을 128분의 35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간단한 거죠. 자, 갈로 2번으로 넘어가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빨간 공 4개하고 흰 공 2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뭐라고요? 한 개의 공을 꺼내가지고 색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다시 되돌려 놓고 그 시행을 4번이나 반복한다고 그랬거든요. 자, 그러면 이것 또한 반복 시행의 확률인 거 이해되십니까? 자, 같은 시행을 4회 반복했죠. 자, 반복 시행의 확률이라는 거 이해하시고, 자, 보시면, 그림상으로 보시면 뭐라고요? 하나의 주머니에 빨간 공 4개하고 흰 공 2개가 들어있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개의 공을 꺼내는 시행을 몇 번 반복한다고요? 4번 반복하죠. 그래서 반복 시행의 확률인 거고, 그렇다면 빨간 공이 3회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4번 반복했을 때 빨간 공이 3번 나오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4번 나오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빨간 공이 3개 나오는 경우랑 빨간 공이 4개 나오는 경우를 여러분들이 케이스 분류해서 각각의 확률을 구해야 된다는 거. 자, 이렇게 바로 빨간 공이 3회 나올 확률과 빨간 공이 4회 나올 확률을 케이스별로 분류해서 확률을 구해야 된다는 거. 자, 그래서 빨간 공이 3회 나올 확률은 바로 총 4번 반복하는 것 중에 3번이 빨간 공이 나와야죠. 이해됐나요? 그리고 빨간 공이 나올 확률이 3분의 2인데 어떻게 해요? 6분의 4가 되겠죠. 약분하시면 3분의 2의 확률을 가지게 되는데 그 빨간 공이 나올 확률 3분의 2가 몇 번 나와야 되나요? 3번 나오게 돼서 세제곱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흰 공이 나올 확률이죠. 흰 공이 나올 확률은 몇 번 나오게 되나요? 한 번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계산하시면 81분의 32라는 확률을 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빨간 공이 4번 나올 확률은 바로 4번의 시행에서 4번 다 빨간 공이 나오는 경우죠. 그렇다면 빨간 공이 나올 확률이 3분의 2인데 총 몇 번요? 4번.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흰 공이 나올 확률은 빵번 해서 계산하시면 81분의 16이라는 확률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자, 1번 빨간 공이 3회에 나오는 경우랑 빨간 공이 4회 나오는 경우는 서로 어떻다고요? 배반 사건인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배반 사건이기 때문에 가법 정리를 이용해서 확률끼리 더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81분의 32, 81분의 16을 더해서 27분의 16이라는 확률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을 27분의 16으로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해되셨나요? 자, 정리 잘 해 놓으시고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예제 2번인데요. 예제 2번 문제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1번은 AB 두 사람이 자, 가위바위보를 6번 한다고 하는 거죠. 자, 가위바위보를 6번 했을 때 다음에 확률을 구하라고 한 거고, 그 다음에 AB 각각이 뭐냐면 가위바위보를 낼 확률이 모두 3분의 1이랍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 놓고 갈로 1번을 보시면 A가 자, 6회째 눈에서 이기는데 그것이 4회 우승일 확률을 구하세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자, A하고 B가 6번의 가위바위보를 하죠. 그죠? 자, 그러면 가위바위보를 하는데 총 6번 중에 4번을 이겨야 되는 거죠. 그래야 A가 우승을 하게 되는 건데 마지막 6번째에 4번을 이겨서 우승할 확률을 구하라고 하는 게 1번 내용입니다. 자, 문제 이해되셨나요? 자, 그리고 갈로 2번은 A가 적어도 2회 이길 확률을 구하세요 라고 한 겁니다. 자, 적어도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보통 우리가 어떤 확률을 생각하면 되나요? 6건의 확률을 이용해서 확률을 구한다, 이렇게 예전 강의에서 한번 정리했었죠. 자, 그러면 갈로 1번부터 자세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로 1번이 어떤 내용이라고요? 6번의 가위바위보를 하는데 A가 6번째에 이기긴 하는데 그 6번째 이기는 경우가 총 4회
4회로 우승할 확률을 구하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우리가 가위바위보를 할 때 바로 A가 이기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나요? 가위로 이기는 경우가 있겠죠. 그죠? A가 이기는 경우. 자, 그 다음에 A가 바위로 이기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렇다면 A가 보로 이기는 경우도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A와 B가 가위바위보를 할 때, 자, 일어나는 총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일까요? A가 가위바위보, B가 가위바위보, 각각 3가지씩 낼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3 곱하기 3 해서 총 9가지의 경우 수가 일어나죠. 그런데 A가 이기는 경우는 몇 가지라고요? 다음과 같이 3가지 경우가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A가 B에게 이길 확률은 바로 이렇게 9분의 3이 되는 것이고, 약분하면 3분의 1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6회째 이겨서 4번 우승할 확률인데,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을 잘 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5회째까지 가위바위보를 했다라고 합시다. AB가 5회째까지 가위바위보를 했을 때, 그러면 A가 몇 번 이겨야 되나요? 바로 3번은 적어도 3번은 무조건 이겨놔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A, B가 가위바위보를 5번 했을 때 A가 몇 번을 이겨야 된다고요? 3번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3번을 이기고 마지막 6번째 A가 이기면 바로 4번 이겨서 우승할 확률이 되는 거죠. 자, 이해되셨나요? 자, 요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5번에서 3번 중에 5번 중에서 3번을 이겨야 된다는 거죠. 5번의 가위바위보 중에서 3번을 이기는 경우가 이만큼이고요. 그러면 자, 이길 확률이 얼마라고요? 3분의 1이죠. 이길 확률이 3분의 1인데 몇 번 이겨야 되나요? 3번.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기지 못할 확률은 몇 번? 2번인 거죠. 총 5번 중에 2번.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 6번째 A가 이길 확률 3분의 1을 곱해주시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확률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5번의 가위바위보에서 A가 3번을 이기고 마지막 6번째 한 번 이기면 4번 이겨서 우승할 확률이 되는 거죠. 자,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계산하시면 729분의 40이라는 확률을 구할 수 있는데, 자,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바로 정답을 729분의 42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갈로 2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로 2번은 자, A가 뭐라고요? 적어도 2회 이길 확률이랍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자, 적어도라는 말이 나오면 우리가 앞전에서 배웠던 6건의 확률을 이용해서 풀면 좀 더 편리하게 확률을 구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죠. 자, 그렇다면 적어도 2회 이길 확률이니까 우리가 정반대의 확률을 구해야 되지 않나요? 그죠? 자, 적어도 2회니까 그러면 A가 이기는 정반대의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자, 2회, 적어도 2회니까 자, A가 한 번 이기는 경우와 A가 빵번 이기는 경우가 있지 않겠나요?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우리가 A가 한 번 이기는 경우, 그 다음에 빵번 이기는 경우를 더해서 1에서 빼면 확률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바로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자, 일단 6건의 확률이니까 1에서 빼야죠. 그러면 총 6번 중에 A가 빵번 이기는 경우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빵번 이기는 경우인데 A가 이기는 확률이 3분의 1인데 빵번이죠. 그 다음에 뭐가요? B가 이기는 확률이 3분의 2가 되는 것이고 총 몇 번요? 6번이죠. 자,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A가 6번 중에 한 번 이기는 경우인데요. 한 번 이기는 경우에 A가 이기는 확률이 3분의 1이고요. 그때 한 번이니까 1제곱. 그 다음에
B가 이길 확률이 3분의 2가 되고 나머지 5번 이기면 되는 거죠. 자, 이해되셨나요? 자 이렇게 돼가지고 그래서 뭐냐면 자 A가 6번 중에 빵번 이길 확률, 그 다음에 A가 6번 중에 한 번 이길 확률을 더해서 자 왜 더하는 건가요? 서로 배반 사건 아닙니까? 배반 사건이니까 가법 정리해서 두 확률을 더하는 겁니다. 자 더해서 1에서 빼면 바로 729분의 473이라는 확률을 구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을 바로 729분의 473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3번의 반복 시행의 확률은 뭐냐면 문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점 O에서 출발하여 자 수직선상을 움직이는 점 P가 있답니다. 자 원점 O를 출발하여 자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점 P는 주사위를 던져서 이 이하의 눈이 나오게 되면 자 플러스 2만큼 이동하게 되는 거고 3 이상의 눈이 나오게 되면 뭐라고요? 마이너스 1만큼 이동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사위를 9번 던졌을 때 점 P가 원점에 있을 확률을 구하세요 라고 하는 거죠. 자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주사위를 던져서 2 이하의 눈이 나오면 플러스 2만큼 이동하고 3 이상의 눈이 나오면 마이너스 1만큼 이동하는데 자 9번 주사위를 9번 던진다고 그랬어요. 반복 시행의 확률인 거 확실하죠? 자 9번 던졌을 때 뭐냐면 점 P가 원점에 있을 확률을 구하세요 라고 한 거죠. 자 그러면 이런 경우는 우리가 먼저 어떻게 해봐야 되나요? 바로 이렇게 2 이하의 눈이 나오는 경우와 3 이상의 눈이 나오는 경우로 케이스를 분류해서 2 이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했을 때 그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선생님이 PA라고 할게요. 그러면 그 PA는 어떻게 구하게 되나요? 주사위 하나 던졌을 때 2 이하의 눈이 나올 확률은 바로 6분의 2가 되죠.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약분해서 자 A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3분의 1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3 이상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바 A라고 합시다. 왜냐하면 2 이하와 3 이상은 서로 뭡니까? 여사건인 경우죠. 여사건인 경우. 자 그래서 두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더하면 항상 1인 거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렇게 표기를 한 겁니다. 이거의 확률은 그랬는데 그 확률을 구하면 바로 이렇게 되겠죠. 자 바 A가 일어날 확률 3 이상의 눈이 나올 확률은 바로 뭐예요? 이거의 여사건 확률이니까 1에서 3분의 1을 빼면 되죠. 3분의 2입니다. 자 2 이하의 눈이 나올 확률이 3분의 1, 그 다음에 3 이상의 눈이 나올 확률이 3분의 2. 자 이렇게 케이스 분류한 상태에서 자 보시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총 9번 반복한다고 그랬네요. 주사위를 9번 던진다라고 했네요. 자, 그래서 주사위를 9번 던졌을 때, 자, 2 이하죠, 이거는. 요거는 3 이상이고요. 자, 2 이하와 3 이상이 일어나는 경우 수를 각각 MN이라고 합시다. 자, 이해됐나요? 자, 2 이하의 눈이 나오는 경우를 M 가지라고 하고, 3 이상의 눈이 나오는 경우를 N 가지라고 했을 때 바로 두 개를 더하면 9가 되는 거 이해되시죠? 총 9회 반복한다고 그랬으니까. 자 그래 놓고 우리가 이동한 점이 원점에 있어야 되니까 자 9번을 던졌을 때 점 P가 원점에 있는 경우를 살펴보면 자 2 이하의 눈이 나오면 플러스 2만큼 이동한다고 그랬고 3 이상의 눈이 나오면 마이너스 1만큼 이동한다고 그랬죠. 자 그렇다면 이 방정식을 만들 수 있을까요? 자, m가지에 2만큼 이동하면 이동한 만큼이 나오겠죠. 그죠? 그 다음에 m번에다가 뭐요? 마이너스 1만큼. 그래서 두 개 더했을 때 0이 나와야 원점에 있게 되는 경우잖아요. 이해되셨나요? 자, 얘는 그래서 이 경우에다가 2배, 얘는 이 경우에다가 마이너스 1배 해서 더하면 항상 원점에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
원점이 있어야 되니까 0이다. 자, 그러면 두 방정식을 연립해서 풀면 바로 이렇게 m이 3, n이 6이라는 값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자, 그래서 바로 우리가 수직선상의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 보면 이런 거예요. 자, 보시면 두 칸씩 자, 6칸 같다라고 하시면 반대로 이제 한 칸씩 6번 오게 되면 원점에 있게 되는 거죠. 자, 무슨 말인지 그림상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자, 그러면 이해되셨으면 우리가 이제 확률을 구해야 되는데 확률은 어떻게 되나요? 바로 자, 2 이하의 눈이 3번 나오는 경우죠. 9번 중에 2 이하의 눈이 3번 나오는 경우예요. 자, 그래서 총 9번 중에 2 이하의 눈이 뭐냐? 3번 나오는 경우가 이만큼이고요. 자, 2 이하의 눈이 나올 확률이 3분의 1인 거 이해되시죠? 6분의 2에서 약분해서 3분의 1이었잖아요. 자, 3분의 1이 몇 번 나와야 되냐? 3번. 그죠? 이해되셨나요? 그 다음에 3 이상의 눈이 나올 확률이 3분의 1인데 나머지 총 6번 나와야죠. 자,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확률 6561분의 1792라는 확률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을 이렇게 6561분의 1792의 확률을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해되셨나요? 자, 정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풀어가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풀어가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자세히 살펴보고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문제 예제 4번. 자, 예제 4번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입니다. 자, 어떤 게임에서 A팀이 B팀을 이길 확률이 3분의 2고요. B팀이 A팀을 이길 확률이 3분의 1이라고 나와 있죠. 자, 그래서 AB가 게임을 먼저 4게임 이기면 우승을 하는 것으로 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이해되셨나요? 자, 어떤 게임이 있는데 A가 B를 이길 확률이 3분의 2고 그 다음에 B가 A를 이길 확률이 3분의 1인데 두 팀 중에 먼저 4게임을 이기면 우승하는 것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가로 1번은 자, 4게임째 우승팀이 결정될 확률을 구하래요. 4게임째 우승팀이 결정될 확률. 그럼 4번 연속으로 이기는 팀이 결정될 확률, 이건 거죠. 자, 그 다음에 7번째 우승팀이 결정될 확률을 구하라고 합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럼 가로 1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게임째 우승팀이 결정될 확률. 자, 여기서 우리가 어떤 게임이라고 하기보다는 자, 선생님은 임의적으로 이렇게 줄다리기 게임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A와 B가 줄다리기 게임을 한다. 자, 그랬을 때 A팀이 이길 확률이 3분의 2라고 그랬고 B팀이 이길 확률이 3분의 1이라고 했죠. 자, 이해되셨나요? 자, 그랬을 때 자, 4게임째에 우승팀이 결정될 확률이라고 그랬으니까 자, 4게임을 모두 A가 이겼을 수도 있는 거고 4게임 모두 B팀이 이겼을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뭐냐면 A팀이 4게임을 모두 우승할 확률은 바로 어떻게 되나요? 3분의 2의 4제곱인 거죠. 이해되셨나요? 자, B팀이 4번 모두 이길 확률은 3분의 1의 4제곱인 거죠. 자, 이해되셨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자, 이렇게 두 확률을 더해서 81분의 17의 확률을 구해주시면 되는데 자, 마찬가지 정답을 81분의 17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잠깐 우리가 하나 살펴볼 것은 여러분들이 이거 봤을 때 반복 시행의 확률인데 왜 3분의 2의 4제곱이야? 라고 뭐 의문을 가졌을 수도 있겠지만 얘를 실제로 구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4에다가 3분의 2의 4제곱 되고 3분의 1의 0제곱 이렇게 해서 나온 확률이 얘인 것입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얘도 마찬가지고요.
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확률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갈로 2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째의 우승팀이 결정될 확률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7번째의 우승팀이 결정될 확률인데 7번째 누가 우승하는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A팀이 우승하는지 B팀이 우승하는지 모르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우리는 자, 그림 확인해 보시고 어떻게 되는 경우 자, 7번째 게임에서 A팀이 이기는 경우랑 B팀이 이기는 경우로 나눌 것입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7번째에서 A팀이 우승하는 경우랑 7번째 게임에서 B팀이 우승하는 경우로 나누어서 생각해야죠. 자,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여기서도 자, 7번째 게임에서 A팀이 이기는 경우인데 자,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6게임을 했을 때에 뭐라고요? 자, 4게임을 이기면 그 팀이 우승하는 것으로 한다고 그랬으니까 6번째 게임까지 A팀이 몇 번을 이겨야 되나요? 3번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 놓고 마지막 7번째에 이기면 바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확률을 구할 수 있겠죠. 자, 바로 이렇게 자, 6게임째 A팀이 3번을 이기는 경우입니다. 이해되셨죠? 6C3. 그러면 A팀이 이길 확률이 3분의 2니까 3분의 2에 몇 번요? 3번. 이해됐죠? 그 다음에 A팀이 질 확률. 그죠? B팀이 이길 확률이 몇 번 나와야 되나요? 3번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6번째 게임까지는 뭐야? A팀하고 B팀이 일단은 무승부인 상태인 거죠. 마지막 7번째 게임에서 A가 이길 확률이 바로 3분의 2인 거죠. 자,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계산해서 정리하시면 다음에 확률을 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얘도 마찬가지. 6번의 게임에서 3번은 B팀이 이겨야 되는 경우니까 바로 이렇게요. 6C3, 그 다음 B팀이 이길 확률이 3분의 1이죠. 3분의 1에 세제곱, 3번 이겨야 되니까. 그 다음에 A팀이 이길 확률이 3분인 거죠. 자, 여기까지 무승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 놓고 마지막 7번째에 뭐야? B팀이 이길 확률 3분의 1을 곱하시면 되죠. 자, 그래서 계산하시면 이렇게 구할 수 있는데 자, 이렇게 첫 번째 경우와 두 번째 경우는 서로 배반 사건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요? 가법 정리를 이용해 가지고 더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더해서 정리하시면 바로 얼마라고요? 729분의 160이라는 확률을 구할 수 있는데 정답을 729분의 160으로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자, 숫자가 좀 크니까 계산이 불편해도 이런 정도는 여러분들이 약간의 수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문제 예제 5번인데요. 자, 문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그림에서 동서로 4개, 남북으로 4개의 도로가 있다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남북으로 도로가 이렇게 4개가 있고요. 동서로 도로가 4개가 있습니다. 자, 지점 A에서 출발해가지고 출발한 사람이 최단 경로를 통해서 지점 B로 향한대죠. 자, 그래서 지점 A를 출발한 사람이 최단 경로를 통해서 지점 B로 향한답니다. 자, 그때 도중에 지점 P를 통과할 확률을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고요. 단 각 교차점, 자, 이런 교차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교차점. 자, 이런 교차점들 있잖아요. 이런 교차점에서 자, 동쪽 방향으로 가는 것과 북쪽 방향으로 가는 확률이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교차점에서 동쪽으로 갈 것인지 북쪽으로 갈 것인지의 확률은 똑같다. 다르게 얘기하면 바로 확률이 각각 2분의 1이다. 동쪽으로 갈 확률 2분의 1이고 북쪽으로 갈 확률이 2분의 1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한쪽 방향으로 밖에 갈 수 없는 경우는 확률이 1로서 그 방향으로 이동한다라고 나와 있죠. 자,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문제 풀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A에서 B를 통과하여 B로 가는데 그것도 최단 경로로 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최단 경로라고 하는 것은 자, 위로 갔다가 아래로 내려오면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와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상에서 봤을 때는 A가 오른쪽으로 갔으면 무조건 위쪽으로 올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왼쪽으로 올 수도 없고 아래쪽으로 내려갈 수도 없습니다. 자,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A에서 P 지점을 거쳐서 B로 가는 경우에는 한 가지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 유념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 P를 통과하려면 바로 이 지점과 이 지점으로 반드시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A에서 출발한 어떤 사람이 P를 지나려면 반드시 이 지점에 와서 P 방향으로 가야 되고 반드시 이 지점에 와서 P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거. 자,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정말 유념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렇다면 A에서 P를 통과해서 B로 가는 경로는 두 가지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근데 두 가지 경우가 생겼는데 바로 이렇게요. 자, 보시면 자, C 지점을 통해서 P 지점으로 가는 거랑 P' 지점을 통해서 P로 가는 경우가 생기죠.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자, A에서 북쪽 방향으로 가서 동쪽 방향으로 두 번 와가지고 P'에 와서 동쪽 방향으로 가서 P 지점을 거쳐서 B로 향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A에서 동쪽 방향으로 와서 C 지점을 거쳐서 P를 거쳐서 B로 가는 경우가 두 가지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좀 내용이 조금 어렵긴 하지만 자세히 한번 들어보세요. 자, 그러면 이 각각의 케이스를 우리가 분류를 해야죠. 이렇게요.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첫 번째 경우는 A에서 이 지금 교차점이죠. 교차점에서 북쪽 방향으로 갈 확률이 2분의 1. 자, 그래서 이렇게 자, 요렇게 자, 화살표를 요렇게 만들어 놨죠. 요렇게 가는 거를 여기다 정리해 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A 지점에서 북쪽 방향으로 갈 확률이 얼마라고요? 2분의 1.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요 교차점에서 오른쪽 동쪽으로 갈 확률이 2분의 1이고요. 또 동쪽으로 갈 확률이 또 2분의 1이고요. 또 동쪽으로 갈 확률이 2분의 1입니다. 자, 그러면 P 지점까지 왔죠. 자, P 지점까지 왔을 때 무조건 얘는 북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요? 한쪽으로 밖에 갈 수 없는 거죠. 자, 그래서 확률이 바로 1인 것입니다. 1. 자, 북쪽 방향으로 갈 확률 1. 한쪽으로만 가는 거예요. 그럼 또 여기 와서도 또 한쪽으로만 가는 거죠. 그래서 1. 그래서 확률이 16분의 1의 확률인데, 자, 여기서 이 확률로 끝내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선생님이 이렇게 가는 경우만 대표적으로 나타낸 거고요. 또 어떻게 가는 경우도 있죠. 바로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가는 경우와 이렇게 가는 경우와 이렇게 가는 경우의 확률을 각각 따로 다 구해야죠. 그러면 그거 각각 따로 다 구하려면 좀 복잡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반복 시행의 확률을 이용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왜 반복 시행의 확률이냐면, 자, 이렇게 동쪽으로 가는 게 반복이 되잖아요. 그죠? 같은 것 여러 번 반복하면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이렇게 가는 거, 그래서 뭐냐면 북쪽으로 가는 거, 동쪽으로 가는 거 각각 총 3번 중에 한 번만 북쪽으로 가는 경우의 수를 생각하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자, 총 3번 중에 A에서 P'으로 가는데 총 동쪽 2번, 그 다음에 뭐 북쪽 1번, 총 3번 중에 한 번이 북쪽 방향인 경우를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3번 중에 한 번, 그리고 북쪽 방향으로 갈 확률이 2분의 1, 한 번이죠.
그 다음에 동쪽 방향으로 갈 확률이 2분의 1인데 두 번 나오는 거죠. 자, 여기까지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2분의 1의 확률이죠. 1, 1.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이 경우 A에서 P'을 거쳐서 P를 거쳐서 B로 향할 확률이 총 16분의 3이라는 확률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A에서 C', C, P를 거쳐서 B로 향할 확률은 바로 이렇게 되죠. A 지점에서 교차점이죠. 자, 동쪽으로 향할 확률이 2분의 1이죠. 자, 그림 이렇게 정리했고요. 자, 동쪽으로 향할 확률이 2분의 1 됐나요? 또 동쪽으로 향할 확률이 또 2분의 1, 또 동쪽으로 향할 확률이 2분의 1 이렇게 했는데, 자, C 지점까지 왔어요. 그럼 무조건 북쪽 방향으로 가야 되죠. 확률 1, 또 북쪽 방향으로 가야 되죠. 확률 1, 또 북쪽 방향으로 가야 되죠. 확률 1 해서 이렇게 구했죠. 그래서 구할 확률이 8분의 1입니다. 자, 지금 2번과 같은 경우는, 자, 1번과 같이 또 다른 경우가 생기나요? 생기지가 않죠. 자, 그래서 바로 이 8분의 1의 확률을 그대로 우리가 가져오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1번 케이스와 2번 케이스의 확률은 서로 뭐라고요? 서로 배반 사건이기 때문에 가법 정리를 이용해서 각각의 확률을 더해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확률을 구해야 된다라는 거. 자, 그래서 총 A번 1번 케이스는 16분의 3, 2번 케이스는 8분의 3이니까 16분의 3과 8분의 1을 더해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확률, 뭐라고요? 16분의 3 더하기 8분의 1은 16분의 5라는 정답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정답을 바로 16분의 5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자, 이 문제는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하기에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자주 하다 보면 또 금방 이해될 수 있으니까요. 좀 자주 한번 듣고 자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반복 시행의 확률은 지금까지 기출문제에서 뭐 자주 출제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 알아두면 만약을 대비해서라도 여러분들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거니까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 놓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